자, 이제 이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4번부터 9번까지의 문제들은 가와 나의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4번에 가의 쉔베르크에 대한 이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것을 보게 되면 요게 가의 지문에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가의 지문에서는 쉔베르크와 조성음악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찾을 때에는 쉔베르크에 해당되지 않는 조성음악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고, 또 쉔베르크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또 지문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쉔베르크와 결이 다른 내용인지, 아니면 조성음악에 속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지문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인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생각하면서 풀어줘야 합니다. 자, 1번에 장조와 단조 나오는 순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조성음악이죠. 자, 2번에 음악적 형식이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재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 요게 바로 뭐였습니까? 쉔베르크의 12임 기법의 얘기였습니다. 3번에 사이의 관계가 규칙적인 음계 대신 비규칙적인 음열을 사용하여, 자, 음열을 사용 여기까지는 맞을 수는 있겠으나 난해한 음악을 만들고자 하였다. 자, 요것은 지문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넘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쉔베르크의 음악이 난해하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쉔베르크 자체가 난해한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4번에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구분에 기반한 조성체계의 자연적 질서를 부정하고 음악적 무질서를 추구하였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쉔베르크의 경우에는 협화음과 불협화음을 먼저 구분한 것이 아니었고, 으뜸음이 아닌 동등한 음들 사이의 동질성을 보는 것이었고, 자, 음악적 무질서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로운 보편적 체계 음악 질서를 추구하였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립니다. 5번에 화음에 기반한 전통적인 음악 형식을 부정하고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곡에 표현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요것이 쉔베르크의 12음 기법이죠. 그래서 요 5번 문장 같은 경우는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현상학적 자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현상학적 자녀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도 다뤘듯이 가와 나의 앞부분에 포함되는 내용을 모두 고려해서 추론하는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결이 다른 하나를 찾는 방향도 가능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 자, 요것이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현상학적 자녀 맞을 수 있겠죠. 2번 과거와 미래가 통합된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의 결과물이다. 자, 요것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나의 바로 요 현상학적 자녀 얘기하기 앞부분에 나왔었죠. 따라서 맞겠습니다. 자, 3번에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을 매개로 의식이 경험하는 미시적 체험이다. 자, 요게 지금 틀렸습니다. 왜?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는 게 아니죠. 이건 뭡니까?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한 것, 쉔베르크가 추구한 것은 어떤 보편적인 의학 질서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인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음악 질서를 만들려고 했다. 이거죠.
자,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모든 전제를 배제한 후 의식에 남아있는 순수 현상이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전제를 배제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의식에 남아있는 순수 현상, 현상 그 자체다 라고 하는 게 나왔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규범과 맥락을 제외한 뒤 포착되는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이다. 이게 뭡니까? 현상 그 자체가 순수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존의 규범과 맥락은 뭐예요? 기존의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포착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5번 맞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가의 글쓴이 관점에서 범조성을 이해한 것과 나의 글쓴이 관점에서 범조성을 이해한 것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의 글쓴이는 범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동등한 음의 질서를 부여해가지고 유사성에 따라서 유기적 통일성을 확보하게 되면 범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음악 질서를 만들어낸다 라고 한 것이었고, 자,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나의 글쓴이는, 자,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은 후설의 현상학에 의거해서는 현상학적인 어떤 그런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순수 그 자체로 파악하는 순수 현상을 파악하는 그 행위는 아니다. 환원의 행위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 차이였습니다. 자, 기억은 읍드음이 주관하는 음악적 질서이고 읍드음 조성이죠. 틀렸습니다. 니은은 음의 배열을 지배하는 거시적 구조이다. 자, 요거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현상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자, 기억은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작곡 기법이고 전통을 계승까지 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는 나에서의 주장인 거죠. 자, 니은은 전통과 잔절되어 새롭게 제안된 작곡 기법이다. 자, 갑자기 작곡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데 그 자체는 갑자기 얘는 계승했고 얘는 단절됐고 이렇게 바뀔 수 없겠죠. 자, 니은도 틀립니다. 기억은 편협한 질서를 나타내는 넘어서는 보편적 질서이고 요게 지금 핵심이었죠. 니은은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인위적 질서이다. 자, 요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나옵니까? 물감 얘기가 나오면서 물감의 재료는 똑같다. 왜? 간습적인 그 형식 자체를 추구한 것은 동일하지 않냐라고 나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기억은 작곡가가 아닌 곡 자체에 의해 구성되는 질서이고, 자, 곡 자체라고 하니까 요거는 곡이라기보다는 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봐야겠죠. 음 간의 관계. 자, 니은은 작곡가의 음악적 자유를 구속한다. 자, 이런 작곡가의 음악적 자유에 대한 얘기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자, 논점을 벗어났어요. 5번 기억은 모든 음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맞죠. 니은은 곡의 체계를 와해하여 무질서를 야기한다. 자, 이 무질서를 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무질서라는 것은 그렇게 보였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인상을 줬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가에서 다뤄진 내용이죠. 자, 요 니은에서는 어떤 것이다?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5번 틀립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가의 글쓴이가 나의 디귿에 대해 반박할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의 글쓴이는 나의 디귿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을 때 나가 주장하는 바에 근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디귿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통적 물감을 사용법을 바꿨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감 자체가 바뀐 건 아니지 않냐. 재료 자체는 그대로 쓰지 않았냐. 그러면서 평균율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감의 사용법, 조성음악과는 다른 새로운 기법을 발견했다 라고 해서 평균율을 안 썼냐? 라고 하진 않았다 라고 하니까 요 부분 평균율을
쓴 것이 재료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반박이겠죠. 자, 1번에 보시면 평균율이라는 윤리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점에서 요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물감 사용법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지금 나의 디귿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와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가 아니라 거부한 것은 아니라서 너네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라고 나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번에 7번에 2번 12음 기법의 12음은 평균율의 12음 배열의 다른 음악이라는 점에서 이미 동일한 물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요거죠. 재료를 동일하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요 부분. 그래서 답이 2번 되야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이 흐름이 예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 요거는 뭐예요? 조성 음악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었던 거죠. 12음 기법이. 자, 동일한 물감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요것은 뭐예요? 논점 이탈이죠. 요것도. 자, 지금 동일한 물감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감의 재료를 평균율이라는 걸 동일하게 씀으로 인해서 조성 음악이 아닌 현상학과는 다른 거 아니냐라는 게 나의 디귿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 선율의 흐름이 예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라고 하는 조성음악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음들 간의 내적 결속이 응집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요건 맞죠. 동일한 물감으로도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마찬가지로 논점 이탈이죠. 더 좋은 그림이 아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현상학과는 다른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장조와 단조의 구분을 없앴다는 점에서 요건 맞죠. 하지만 동일한 물감의 새로운 물감의 사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 기존의 반박에 대해서 반박이 안 되죠. 그 기존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나의 디귿의 의견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반박이 아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논점 이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장조와 단조는 조성음악에 대한 것이지 현상학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5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은 먼저 보기에서 이 나오는 내용이 가에셴베르크 관점, 나의 글쓴이 관점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적용하는 것을 먼저 선행으로 해보고 그것을 해석할 때 기준점을 A와 B로 나눠서 해보자 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전자음악은 공기를 진동을 통해 소리를 내는 전통적 악기와 달리 전통적 나왔으니까 뭐예요? 이게 조성음악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정기적 음악을 신호를 합석하여 무한한 음향을 창조한다. 자,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실험을 거치며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사례로 첫 번째 하이퍼 리얼리즘에서는 높은 도, 같은 음이죠. 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약과 음색만 변화시켜 일정한 음향 패턴을 만들어낸다. 요것이 뭡니까? 바로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에서 하는 방식과 비슷한 유사한 비례 구조죠. 자, 수토카우제는 십자놀이에서 음높이, 음길이, 강세, 음색. 자, 음높이, 음길이, 강세, 음색을 다 다뤄요. 그러면 거시적 것뿐만 아니라 미시적 직관의 영역도 다 다루는 거죠. 그래서 동등한 위상으로 사용하여 패턴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쇤베르크 12음 기법과 다르죠. 여기는 패턴의 반복이잖아요.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각각의 음을 독립된 음향 사건으로 보는 작곡 기법을 선보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예는 뭡니까? 현상학적
환원을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루솔로의 경우에는 자, 이것도 예시입니다. 가령 이렇게 나와도 기계음과 같은 소음이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정서를 반영하는 자,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정서 이거 뭐예요? 문화적 맥락 응축시켜라 라고 했던 그거죠. 이는 전자적 음향을 다루는 것을 넘어 자, 음향을 다루는 것을 넘어 일상의 구체적인 소리 경험이죠. 이것을 재료로 활용하는 구체 음악의 출현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현상을 발견하는 그 매개가 음악의 재료로서 전자적 음향이 활용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1, 2번은 A입니다. A는 지금 가의 글쓴이이기 때문에 쇤베르크의 내용 속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음높이 유지한 채 강약 음색만 변주하는 것은 동일한 음높이의 공유와 반복. 요게 뭐예요? 12음 기법이죠. 그게 유기적 통일성 확보. 요게 가에서 다뤄진 내용 그 자체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개별된 음을 독립된 음향 사건으로 다루는 십자놀이. 십자놀이는 현상학 환원의 사례라고 했었습니다. 음들 간의 내적 결속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곡의 이해 가능성이 저해되는 한계를 지닐 수 있겠군. 자, 내적 결속을 고려하지 않아요. 뭘 봅니까? 직관을 보죠. 미시적 직관. 자, 곡의 이해 가능성이 저해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자, 침전된 내용이라고 하는 아도르노의 평가가 있었죠. 형식을 따지게 되면 내용이 침전된 내용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다. 즉, 요것을 넘어서게 되면 더욱 더 내용 이해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맨 처음에 밝히고 있는 건 뭡니까? 쇤베르크 이후로 음악은 굉장히 난해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맞다라고 추론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B 보겠습니다. 정기적 신호의 합성을 통해 무한한 음용을 창조하는 것은 새로운 음악의 재료를 도입함으로써 자, 요 부분이 뭐겠습니까? 현상학으로서의 환원, 기존 음악의 제약을 극복하는구나. 그죠? 자, 음높이, 음길이, 강세, 음색을 동등하게 활용하는 작곡 방식은 미시적 체험에 주목해서 순수한 음향 현상 자체, 이게 현상학 설명한 그대로 반영된 거죠. 5번 보겠습니다. 기계음이 새로운 음악의 재료가 된다는 루솔로의 주장은 기계음이라는 인공적인 소리를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한 것이겠군. 자, 요거 대입하면 뭡니까? 인공적 소리, 경험, 인위적 현상이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의 지향성이었습니다. 자, 의식의 지향성과 지향적 체계가 같지 않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요것은 뭐예요? 체계죠. 얘는 지향성이 그 자체입니다. 즉, 체계라고 하는 것은 위계질서예요. 위계질서를 현상학에서 파괴하는 게 목표인데 그거를 그대로 쓸 수 없겠죠. 그리고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요 체계가 일종의 원인으로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학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이 현상이 되는 매개로서 의식의 지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문장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요렇게 구조적으로 비례 대입해서 파악하는 연습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9번에 답은 8번의 답은 5번이 되겠고 요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